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했죠. 다우가 1.7% 올랐고요. 나스닥이 2.8%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좀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반등의 이유는 뭐 다 정해져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늘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시켰잖아요. 물론 그것은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엔캐리가 일단 1달러 됐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났는데 줄었습니다. 원래 실업 청구가 는다라는 것은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가 똑같고 신규 실업 청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감소했는데요. 요걸 통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고 있다는 뭐 우려가 뭐 진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면서 시장을 급등으로 끌어올립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만 7천 건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23만 7천 건이 3천 건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24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천 건 줄어든 것이 시장에는 호재가 돼버린 거죠. 7천 명 정도 차이가 난 건데 그게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거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과장된 걸로 시장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엔화도 어떻게 약세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것이 또 증시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됐죠. 일본 BOJ의 그 우치다 시니치라는 그 부총재가 그랬죠.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 안 한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 해보고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주가 폭락하면 근데 그게 뭐 전 세계적 이유로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금리 인하의 원인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도 시장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 반도체 지수가 6.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6%, 메타 플랫폼 4%, 브로드컴 6%, 퀄컴도 6%, ASML도 4%, AMD도 5%, 6%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그 빅테크 종목들 다 상승을 해서요. 시장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 발표 기업이 있어요.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되면서 10% 상승했습니다. 이 바이오가 또 이렇게 뜨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이제 폭이 1% 정도 하락할 거라는 게 한 47% 된다면 47%. 그다음에 1.25% 정도가 내려올 게 지금 26%. 연준이 지금 0.75% 정도, 0.25시 세 번이 0.75%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0.75를 두 번 정도, 많게는 두 번 정도, 적게는 한 번 정도 해야 한다. 그래서 1.25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빅스텝 이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차트를 좀 보시면 나스닥 일봉 먼저 봐야겠죠. 나스닥은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5일선 위로 쑥 올라와서 60일선과 터치하고 끝나는 다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왔고요. 나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5일선을 회복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5일선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4일 올라왔지만 뭐 급락을 다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급락은 다 메우지 못했지만 일단은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유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유가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관없는 정도입니다. 어제도 3% 올랐는데요. 오늘도
1.2%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76불이고요. 제가 여기 선 하나 쭉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여길 넘어가지만 않으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좀 상관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달러가 약세로 올라서기 시작했죠. 어저께 0.4% 좀 올랐고요. 147원대까지 올랐거든요. 오늘도 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 니케이 225도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주면서 니케이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뭐 금리를 또 올릴지 말지 고민하겠죠. 그때 가가지고요. 그때 가서 고민하겠죠. 어쨌든 엔화가 약세 쪽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1377원 여기서 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1375원 정도 끝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는 딱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추가 약세가 된다면 환율 우리나라도 1480원 이상대로 또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좀 도와줘야만이, 금리 인하가 좀 도와줘야 원달러는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엔화와 연동하다 보니까 주가와 연동이 같이 되고 있어요. 자꾸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가와 환율이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진짜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그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6%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 의미 없죠. 엔비디아가 한 요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111불 이상 올라와야만이 뭔가가 반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반등 중에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지 근래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습니다. 외국기관. 외국인들이 한 2조 넘게 팔았거든요. 2조 한 7천억, 8천억 팔았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마 외국인의 패닉셀을 이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증권사에서 합니다. 증권사에서. 그런데요, 기관도 팝니다. 증권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죠? 자기들은 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거로 봐가지고는 증권사가 오늘 매수로 전환하는지 봐야 됩니다. 어저께 팔았는데요. 오늘 매수로 전환. 어저께 만기였습니다. 제가 8일이라 지난주 1일이 목요일인 거 생각 못하고 다음 주가 만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회원이 얘기해가지고 또 잘못 판단했구나. 왜냐면 둘째 주 목요일인데 1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일 1일 해가지고 어저께 만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일단 만기권 하락은 끝난 거다. 만기권 매도가, 그러니까 저는 만기 때문에 매도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그 엔트리 트레이드 때에 빠지면서 만기권이랑 같이 매도해서 지금 밑으로 좀 흐른 거 아니냐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매수가 다시 둘 다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만 매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은요, 바이오주가 다 땡겼어요. 바이오주가. 어제는 주가가 플러스까지 올랐었다가 확 밀렸거든요.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거의 0.9%인가 빠졌다가 동시효과에 만기 결제 때문에 반 정도 되돌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바이오주는 다 날라갔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인 이유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엠폭스라는 그 원숭이 두창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WHO에서 아마도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좀 야기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데 감기 걸린 사람 4명 중에 1명이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가 현재 한 달에 5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다면 금리나 기대감은 바이오에 나쁘지 않죠. 바이오에. 그래서 특히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트럼프나 해리스나 바이오에는 태클 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향후 좀 방향성을 주지 않겠나. 오늘같이처럼 이제 테크주가 다 올라가는 바이오주들이 가다가 잠깐 쉬기는 하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또 저점 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테크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확률이 높은데요. 어제까지도 바이오주가 받쳤던 바이오주가 오늘은 약간 소황세가 됐을 때 그것이 또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